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그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거나 대단한 미래를 꿈꾸며 살지는 않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어차피 바꿀 수 없고 오늘 나는 그 어느 날에 나보다 괜찮으니까 가진 것을 생각하면 이주란 작가의 소설 어느 날의 나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괜찮은 가을 보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정재율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율입니다. 네, 정재율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019년 현대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시집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시인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요즘에 학교도 다니고 있고 시도 쓰고 네. 사람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나름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듣기로도 대학원 재학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네. 학생의 생활, 대학원 생활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고 네. 이제 조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는 이제 2개의 직함을 가지고 네. 그 밸런스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바쁘시겠네요. 네. 박사 과정 공부만 하기도 힘든데 네. 조교까지 하는 게 쉽진 않으실 텐데 시집 이야기를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 첫 번째 시집이신데요. 출간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너무 기쁘고요. 처음에 막 나왔을 때는 네. 오히려 걱정도 되고 좀 복잡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쁘고 좀 홀가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 시집을 읽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시인께서 직접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 이 시집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고민이 되는데 저의 시집인 이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는 따뜻한데 좀 차갑고 네. 다정한데 네. 서늘한 시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시 세계를 꾸려가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또 그냥 마냥 산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로 네.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어쨌든 산뜻하게 출간된 시집인데요. 독자 리뷰를 좀 보셨을까요? 기억에 남는 독자 리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에 좀 제목 따라서 좀 산뜻하게 시집을 경유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목과는 다르게 네. 이제 너무 슬픈 시집이었다는 리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시는 내부에 있는 어떤 아이러니나 모순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느낌의 문장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집의 제목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산뜻한을 넣어서 제목을 짓게 된 경위나 혹은 또 다른 제목 후보도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표제작 자체가 네. 바디워시에 써진 이제 글귀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이제 멀리 간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욕실에 있는 것들을 좀 훑어보기도 했고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문장 자체가 뭔가 삶을 좀 아우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네.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로 짓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목 후보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네. 온다는 믿음이라고 이것도 이제 시집에 실린 제목인데 네네.
뭔가 무언가 온다는 불안감과 네. 좀 믿음이 교차하는 시였는데 네. 또 만약 그 제목으로 했다면 또 다른 느낌의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시집이 되지 않았을까. 제목을 아무래도 산뜻하게를 넣다 보니까 네. 시인님께서도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 하기 위한 루틴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 외출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바로 씻는 타입. 어쩐지 지금 너무 산뜻한 이미지세요. 아, 진짜요? 얼굴도 되게 하얗시고.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씻은 다음에 네. 딱 잠옷으로 갈아입고 네. 이제 침대에 누웠을 때 전 그렇게 산뜻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디워시에 몸끄도.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네. 샤워가 그러니까 네. 씻는 행위가 네.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50% 없애준대요. 씻기만 해도. 네, 아, 굉장히 네. 많은 퍼센테이지가 씻기만 해도 나타난다. 그런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좀 씻는 행위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시인님의 일상 루틴을 좀 여쭤봤는데 이 시집이 일상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죽음조차도 일상의 범주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중심으로 시세계를 구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사실 뭐 꼭 일상을 중심으로 꼭 시를 펼쳐 나가야겠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약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곳을 생각하거나 좀 죽음을 생각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가야 하는 네.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삶과 죽음을 막 엄청 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짓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시인님 시집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죽음을 너무 쫓아냈다? 그러니까 네. 일상 안으로 죽음을 복원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느낌이 강력하게 들었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종류의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매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공간성을 생각할 때는 집이라는 공간이 아주 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우리 삶도 그렇고 시 안에서도 매우 주요한 공간인데요.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또 일상이라고 하는 그런 또 세계가 펼쳐지고 그것이 또 집이라고 하는 장소와도 연결이 되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조금 특이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기도 한데 또 가장 불편하기도 하고 또 빨리 나가고 싶다가도 네. 또 엄청 또 들어오고 싶기도 하고 불안한데 안정적이고 네. 뭔가 무언가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네. 좀 어떤 체험의 공간으로서의 집은 좀 살아가면서 좀 중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은 느낌.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아마도 이 시집을 읽어보신 분들은 시인님의 이런 이야기가 정말 자기 얘기처럼 와닿을 것 같습니다. 또 시집을 읽어보신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번 시집의 구성이. 그런데 각 부의 제목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부에서는 수영모라는 단 한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그 시를 쓰는 것하고 또 다르게 시집을 엮을 때는 또 나름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성을 하셨을까요? 일단 1부에서 5부까지 소제목을 좀 붙이고 싶었고 그 소제목을 한꺼번에 읽었을 때 뭔가 이 시집을 관통하는 문장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수영모라는 시를 좀 단독으로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5부 키워드가 그러니까 저는 믿음,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의 시 한 편, 네. 이제 추천사를 써주신 네. 이제 문보영 시인님의 작품 하나, 네. 이렇게 평론을 써주신 이제 김보경 평론가님의 해설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한 키워드로 좀 묶어 보이고 싶었던 네, 그런 작은 바람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재밌는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시를 쓰는 것과 시집을 묶어내는 건 조금 다른 층이어서 네. 확실히 시집을 구성할 때 시인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 시집을 엮으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지점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한 편 한 편 약간 나아가면서 좀 감정이 좀 켜켜이 쌓이는 느낌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감정이 중요한 시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이걸 너무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 잘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 좀 하나의 건축물을 쌓는 것처럼 네. 네. 그런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시집을 읽으면서 네. 느꼈는데 네. 스텝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 층위를 쌓아가는 리듬감도 상당히 긴장감이 있는데도 뭐 무리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아유. 되게 좋게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읽은 티를 내려고요. 네. 그럼 시인께 가장 애틋한 시도 한 편 있을까요? 투명한 집이라는 시가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왜일까요? 이게 일단 쓰는데 조금 힘들었고 네. 정확히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 화자가 시 안에서 들어올 때 네. 거리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투명함을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문 앞에 서 있는 사실 아이 화자에게 시선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말에도 저도 공감이 되는데 저는 아이 화자를 안 쓰거든요. 어려워서. 네, 너무 어렵죠. 네, 사실. 쉬운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아이 화자 쓰다 보면 또 나의 아이였던 시절 이런 것들도 또 환기가 되니까 더 싫고 그래서 사실은 애틋하면서도 좀 기억에 남는 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시인의 말도 너무 좋았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써진 편지를 발견했다. 턱을 너무 오래 개어 팔꿈치가 아파왔다. 새 구절을 발견할 때까지. 사랑에 관한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네, 너무 좋은 문구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라는 말만 적힌 편지도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 시집을 읽다 보면 시인의 말이 사랑만 남은 시라는 시의 한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인의 말로 가져오신 이유랄까?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시집의 문을 여는 네. 느낌인데 보통 이제 새로 시인의 말을 쓰는 시인님도 계시고 네. 또 시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이 시집을 좀 관통하는 키워드가 전반적으로 사랑이 깔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랑만 남은 사랑시의 일부분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 구절 혹은 새 사랑을 발견할 때까지 뭔가 사랑을 놓치지 않고 좀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할 것 같아서 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세계이기도 해서 시의 영원한 또 테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시인님은 편지 쓰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받은 편지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뭐 팬레터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팬들에게 궁금해요. 편지 쓰는 걸 좋아하는데 네.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 초고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뭔지 알아요. 네. 이게 약간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뭔가 편지에 일단 초고를 작성하고 또 네. 그거를 직접 손글씨로 쓰면서 네. 또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갈무리도 하고. 네. 좀 품이 많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받은 편지 기억에 남는. 이제 등단을 하고 나서 받은 네. 첫 편지였는데 네네. 되게 그럼, 짧은 편지였는데 네, 궁금해요 그런 게. 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네. 사실 글씨를 잘 못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 한자 딱 눌러 쓴 그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좋고 오히려 길지 않아도 좀 오래 함께 보자는 내용이었어가지고 네. 힘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20살, 21살 때 좋아하는 이제 언니들한테 편지를 쓰면 네. 그 언니 중에 한 분이 영주는 시를 잘 쓴다기보다는 편지를 잘 쓰지. 이런 말 하던 것이 기억에 나요. 궁금한데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듯이 시를 쓰면 되겠다.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때 당시 제가 시를 매우 못 썼다. 이런 것이 결론인데 편지 얘기를 할 때면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네, 시인님들 만날 때마다 궁금한 것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시편마다 초반에 들어가는 방식 있잖아요. 진입이라든지 착상, 아이디어, 발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인님만의 시쓰기 방식이 있으실까요? 조금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장면이나 문장이 떠오르면 네. 일단 바로 첫 줄로 쓰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생각하고 네. 좀 가지수를 점점 늘려가는 네. 방식이기도 하고 네. 좀 일상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네. 또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받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없는 부분들은 다 상상을 좀 많이 해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발상이 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 평소에 작업할 때도 약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책상이나 뭐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산뜻하게 하시는지. 오늘 산뜻이 좀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시선이 분산되면은 집중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좀 네.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요즘에는 책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네. 책상 한편에 네. 쌓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상이 확실히 그래서 좀 커야 될 것 같죠. 네. 근데 또 큰 책상을 쓰시는 분들은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책을 더 많이 쌓아두느냐 안 쌓아두느냐. 네.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종류의 뭐 작업하실 때 필요한 물건이나 특별한 루틴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정말 집중이 안 될 때 네. 혹은 더 상상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딱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셋을 좀 끼고 책을 읽거나 네. 아니면 뭐 가사가 없는 네. 그런 노래나 영화 OST를 좀 많이 듣는 편이긴 해요. 음악이 좀 그래도 쓰는데 도움이 되시나 봐요. 어떤 그 시의 진입에 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애의 음악 하나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최애의 음악이요? 네. 캐롤 OST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캐롤 네. 영화? 네네. 너무 아름다운 영화였던 네. 뭔가 딱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네.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웅장한 인터스텔라나. 예. 웅장함 필요하죠. 네. 네. 그냥 그 개인적인 사심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시인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정재율 시인님이 그럼 들려주시겠습니다. 3부에 실린 그 고해 성사라는 시 일부분인데요. 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파도를 생각하고 수평선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제 입었던 옷을 오늘도 꺼내 입었다. 내게 주어진 따뜻함에 대해 생각하다가 스웨터에 보풀이 많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떼어내려고 하면 떼어지지가 않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죽기 전 무엇을 하고 싶냐고 내게 물었다. 마중을 나갈 거야. 눈 내린 성당 밑으로 잠들어 있는 하얀 개들.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더 이상 뒤척이지 않고 만약 천국에 갔는데 내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한참을 생각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약간 친구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근데 진짜 천국에 갔는데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진짜 나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의문인 거죠. 이제 몇몇은 너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러고, 아 그러네 막 하면서 좀 모호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아까 일상을 좀 중심으로 네. 만든 시편들이 이런 생각들을 계속 끼어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미있는 네. 생각인데 이런 어떤 독특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또 시를 쓰는데 영향을 준 작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비밀처럼 간직한 나만의 작가 혹시 있으시면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비밀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맞아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두에게 또 존경받는 저는 김종삼 시인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네. 확실히 좀 느낌이 있네요. 네. 그 투명함이 네. 이유를 좀 더 예전에 어떤 수업 시간에 네. 이제 어떤 분이 시는 그 여백으로 써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 오히려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네. 이제 시를 보니까 오히려 그 여백 사이에 할 말이 정말 많구나를 처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김종삼 시인의 시세계가 확실히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애틋한 부분들이 여백에도 많이 담겨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가장 영향을 준 작가일 수도 있지만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떤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어요? 아유, 너무 다른데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메리 루플이라는 미국 시인의 네. 이제 산문 모음집인 나의 사유재산. 아, 네. 네, 이 책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작년에 읽었는데 네. 좀 최근에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왜죠? 이 나의 사유재산을 보시면 뭔가 색과 슬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챕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줏빛 슬픔, 막 검은빛 슬픔. 검은빛 슬픔은 좀 뭐 작은 잿더미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일상적이면서도 네. 좀 너무 공감이 가고 네. 슬픔을 어떻게 이렇게 색으로 좀 잘 형상화를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네. 뭔가 경험하는 것들을 좀 담담하게 풀어쓰는데 또 거기서 오는 슬픈 지점도 있고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책 소개를 잘해주시네요. 제가 돌발 질문이었는데. 언제든 불러주시면 준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섬주섬 꺼내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시인의 인터뷰에서 좀 발견을 했는데 잠들기 전에 읽기 좋은 시집으로 정재율 시인님의 이번 시집을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정재율 시인님께서 청취자들께 잠들기 전에 읽기 좋은 시집 하나 추천해 주세요. 먼저 너무 감사하네요. 잠들기 전에 읽기 좋은 시집으로. 이미 사실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사랑을 받을 테지만 네. 제가 두 분을 추천하려고 해요. 네. 네. 김복희 시인님의 그 스미기의 조치도 네. 완전 벌써 제목이 네, 최근에 나온 거고 네. 정말 최근에 나온 이제 조이주 시인님의 네. 가벼운 선물이 네. 좀 다른 결로 좀 잠들기 전에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어떤 부분인지 약간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바로 마이 페이보릿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네, 정재율 시인님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푹 빠져있는 거 어쩐지 민망한데요. 네, 나 자신? 아니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네, 그러시구나. 사실 영화인데 네. 저 그 헤어질 결심에서 예. 아직 못 헤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여운이 좀 굉장히 오래 가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사랑이 뭐길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사랑이 삶을 좀 살아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헤어질 결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보면서 중년 남자의 무너짐을 다룬 건가? 약간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런데 관심 없다. 뭐 그랬는데 탕이 너무 예뻐서 그럼요. 예, 눈이 부셔가지고 네. 어쨌든 되게 센세이션한 영화이긴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그 하나는 제가 사실 그 비건을 좀 지향하고 있고 네. 그 페스코 네네. 베지테리언과 이제 락토오보 네. 정도 이제 그 사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의 네. 차이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생선과 달걀이나 이제 우유를 먹느냐 안 먹느냐 네. 예, 그 정도 차이라고 하시면 네. 될 것 같고 네, 네. 비건 맛집을 좀 의식적으로라도 좀 네. 찾아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어? 홍대 입구역에 있는 플랜트? 네. 그건 가보셨죠? 사실 오늘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오늘 휴무더라고요. 맞아요. 일요일에 너무 손님이 많아서. 네. 그렇구나. 플랜트에 두부 랩이 네. 엄청 맛있었던 기억이 맞아요. 있습니다. 가보셨구나. 네. 그렇죠. 비건들 사이에서 유명한 식당이라서. 네. 시인님 앞으로의 또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은 또 어떤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이번 학기를 좀 잘 마치고 싶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제 세계 자체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시를 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년 이제 3월에 이제 네. 두 번째 시집이 그 현대문학 핀 시리즈로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시집도 좀 무사히 좀 잘 네.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집 낸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내신다고 했는데 현대문학 핀은 아무래도 볼륨이 좀 작아서 네. 연이어서 나오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문학 시집 내년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현대문학 시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집이 나오는데 첫 시집과 좀 다르신가요? 다르고 싶지만 그게 또 제 마음처럼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찌됐든 약간 키워드가 있다면 제가 그 다른 곳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은하철도 999라는 이제 그곳에 조금 조연으로 잠깐 스쳐 지나간 인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메텔에 좀 집중을 할 때, 철이와 메텔에 집중을 할 때, 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딱 꽂혀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무인간이라서 좀 얼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좀 상상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벌써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의 정재율 시인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일단 저는 이영주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영광이죠. 뭔가 제 시집과 그 동행하는 일이 언제나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제 시를 좀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된 것 같고 조금 더 친해진 기분이 들고 독자분들도 이 청취자분들도
이 기회에 제 시집과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산뜻한 관계를 네. 유지하는 걸로. 네, 기대하면서. 네, 그러면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 남은 한 해도 저는 좀 몸도 마음도 더 산뜻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키워드. 네. 앞으로 저의 시도, 이제 앞으로 나올 저의 시집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재율 시인님 보내드리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N잡로의 수다입니다.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N잡로 작가들을 모시고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오늘은 문경수 시인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불 끄고 시 쓰는 문경수입니다. 문경수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9년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에 미장 외 4편의 시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아까 인사를 너무 강렬하게 해주셨는데 불 끄고 시 쓰는 시인님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똑같이 1집 하면서 네. 이제 쉬는 날에는 틈틈이 시를 쓰고 있고 네. 내년 봄쯤에 첫 시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주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흔쾌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는데 뭐 요즘 어떠셨어요? 제주는 좀 어떤가요? 이게 사실 서울이랑 제주랑 물리적으로는 되게 먼데 네. 비행기를 타면은 1시간이 조금 안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금방 걸려서 좀 더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는 비가 오는데 지금 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주는 되게 화창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름 같다고.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와서인가 물놀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맞아요. 저희 집이 협재 해수욕장에서 차 타고 5분 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네. 확실히 물놀이 하시는 분들 수가 줄어들긴 했어요. 네. 네. 와, 좋은 데 사시네요. 저도 협재 해수욕장 한번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 거기는 진짜 저도 현지인이지만 네, 질리지 않더라고요. 맨날 달리기 하고 러닝 할 때는 항상 그쪽 이렇게 코스를 해서 뛰고 있습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 문장의 소리 N잡로의 수다에 처음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진짜 놀랐어요. 저한테 여기에 이게 출연한다는 게 좀 믿기지도 않았고 또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거 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소방관 일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네네.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예, 이참에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너무 놀라운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죠. 아, 네, 그러면 문경수 작가님의 엔잡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작가님의 엔잡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소방 공무원으로 지금 있고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4월까지는 구급차 운전하면서 구급대원들이랑 현장에서 이제 환자들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송을 하다가 네. 지금은 물탱크 차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 진압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소방 공무원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지난해 1월 말쯤에 임용이 됐으니까 1년 8개월 정도, 1년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네. 진짜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2년 것 같아요. 가까이 되셨네요. 네. 네, 벌써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네. 근데 소방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계기라기보다 좀 네. 방황을 하다가 이제 친구의 권유로 소방관이 되게 됐는데 어. 사실 소방관 되기 전에는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공군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공군 부사관으로 5년 하고 병사로 1년 하고 이렇게 해서 6년을 하고 네.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전역을 했는데 아무래도 군 생활이 길다 보니까 남들보단 좀 늦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조금 마음이 급했었는데 네. 군에서 이제 독서에 취미를 붙이면서 그냥 막연히 나오면은 글 쓰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018년에 그 인터넷 신문사에 잠깐 취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안 맞아가지고 4개월 만에 관두고 네. 또 막 이제 여기저기 취업하려고 서류를 넣다가 계속 낙방하는 바람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때 이제 친구가 네. 소방관이었는데 그 소방관 친구가 소방공무원 한번 네. 준비해보는 건 어떠냐. 지금 채용하는 사람도 많다고 네. 해서 시기도 시기고 뭔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체력장 같은 거는 필요 없으셨나요? 그때는 준비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네, 같이 해야 돼요. 네.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그때 닥쳐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하셨구나. 네. 지금 안 그래도 런닝 같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쯤 되니 문경수 작가님의 하루 일과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작가님의 생생한 하루 루틴, 시간표를 읊어주시는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이렇게 9 to 6처럼 네, 말씀해 네,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소방 그 소방관들은 이제 당비비 근무라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아침 6시 한 20분 정도에 일어나서 7시에 크로스핏을 하고 운동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씻고 네. 출근하면 한 8시 10분, 20분 네. 정도 되고 그때 교대하고 네. 이제 11시 30분에 점심 먹고 네. 그 다음에 저녁 17시 30분에 저녁 식사하고 네. 다음날 7시 30분에 아침 먹고 네. 그다음 9시 퇴근하는데 그 사이에는 출동 업무가 이제 주로 되고 네. 나머지 뭐 작은 행정 업무들 처리하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루틴이 만들어진 거는 한 2-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가 한 2달 정도 돼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 다음날 퇴근하시는 거예요?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잠은 잘 수 있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출동을 나가게 되면은 그때 밤에 출동이 나면 밤에 그때 잠을 못 자게 되는 거고 네. 출동이 없는 날에는 그냥 잠을 계속 자니까 그냥 집에서 자는 것처럼 자고 네. 그럼 이제 9시에 퇴근하고 또 10시에 크로스핏 박스에 가서 운동하고 집에 네.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문경수 시인님 제주도 갔을 때 잠깐 몇 년 전에 뵀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그을린 그때는 딱 그 전형적인 시인의 어떤 느낌? 이게 전형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을린 느낌 없었는데 되게 지금 건강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네, 운동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몸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아, 맞아요. 그때 되게 마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살짝 왜소한 네. 느낌이었는데 네.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좀 몸도 키우고 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네. 힘들고 피곤해도 일을 할 때 시인님이 가장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언제이실까요? 일단 그 총각을 다투고 하는 일들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네. 출동하다 보면 이 사이렌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바로 이제 꼬마 아이들인데 아, 한 번은 구급차 타고 골목 지나가는데 네. 꼬마애가 엄마 바짓단 붙잡고 엄마 구급차 지나가니까 비켜 빨리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모습이랑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네. 차창을 내리고 손 흔드니까 네. 애기도 손을 같이 흔들어주고 네. 그게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가 제일 기쁘고 보람찬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아이들에게 우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에 장래희망은 소방관, 경찰관 맞아.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와, 그러면은 어쨌든 업무를 고될 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스트레스를 좀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일단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당장에 스트레스를 풀려면 동료들이랑 아. 시답지 않은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로 현장은 저희가 가는 게 좋은 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일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고 네. 그렇게 하려면 진짜 쓸데기 없는 농담도 많이 하고 실없는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네. 왠지 아재 개그 하실 것 같은 느낌. 아니 아직 안 하고 저는 그냥 거의 듣는 편인데. 네. 네. 아, 강렬하게 부정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작가님의 노동을 달래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를 쓰거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물건도 좋고요. 음악이나 음식과 같은 취향이 담긴 어떤 것도 좋고 또 노동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노동이라고 하면은 소방관 노동인지 아니면 시인 노동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둘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만년필? 아. 저는 글을 쓸 때 항상 만년필로 쓰거든요. 네. 이제 그게 사실은 그냥 일반 펜으로 쓰나 만년필로 쓰나 뭔 차이가 있냐고 하겠지만 다르죠. 그 종이를 사각거릴 때 그런 느낌이 맞아요. 좋아가지고 저는 그때 좀 좋아하는 문장 같은 거 받았으면서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네, 그래서 만년필을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 군 생활 할 때부터 썼던 만년필이거든요. 아. 아직도 이제 거의 6, 7년째 쓰고 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저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네. 물건이 됐어요. 이제. 애장품이네요. 애장품. 네. 네. 지금 느낌이 아까 저희 그 연출님께서 네. 문경수 시인님 뵙고 일제 강점기 시대 이미지 안경이. 같다고. 네. 네. 근데 지금 또 만년필 쓰신다고 하니까 예전 지식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몸 좋은 예전 지식인. 안경이 약간 네. 빈티지여서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이번에 안경을 샀는데 네. 이거 지금 렌즈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알이 네. 없어요. 이거 네. 그냥 너무 좀 괜찮으세요. 이미지가. 네. 작가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 왜 너무 네. 소방관 느낌만 네. 있을까 봐요. 네. 멋있으십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네. 네, 워크라이팅 밸런스, 일과 글쓰기의 균형을 여쭙고 싶은데요. 시를 집필하는 시간과 일을 하는 시간 안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따로 안배는 안 하고 네. 쉬는 날에는 가급적이면 책이랑 거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는 소설보다는 좀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때그때 메모해둘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따로 집필 시간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고 글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면 메모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산책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으면 쓰기도 하고 혹은 뭐 이제 차를 타고 막 바다를 보고 막 그러다가 이제 네. 잠깐 차를 세우고 이렇게 네. 메모를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네. 작품을 쓰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제주도에 사시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 바다 앞에서 시 쓴다니 정말. 진짜 좀 그런 게 사실 저는 바다가 저한테는 되게 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닌 걸 실감한 게 제주에 네. 내려오시는 분들마다 바다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뭔가 바다가 생각보다 특별하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인님께서 업무 보시면서 가장 많이 네.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또 가장 많이 듣는 말? 소방관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것 같긴 한데. 사무실에 전화가 진짜 많이 오는 편인데 네. 의외로 인사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냥 뭐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뭐 문경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고 네. 많이 듣는 말은 어쨌든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니까 연락을 주는 거니까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 네. 네. 덕담인데요, 서로에게. 네,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이게 소방서 직원분들한테 연락 올 때도 있고, 뭐 네. 민원인한테 연락이 네네. 올 때도 있고, 간혹 이제 그 국번 없이 119로 전화 안 하시고 사무실로 직접? 뭐 불이 났다든가 혹은 네. 뭐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이렇게 네. 신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항상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매우 힘드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의 확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힘드시겠습니다. 시인님이 생각하시기에 소방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소양이 무엇일까요? 예상 외의 답변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초연한 마음 같은 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명감, 뭐 봉사 정신, 정의감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근데 그런 것을 너무 앞장 세워버리면 흥분하죠. 오히려 현장에서 이제 위험해질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냉정한 판단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그 만져지는 비극의 질감 같은 거를 사유하는 것은 시인의 일이고 예. 다소 좀 비정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그 네네. 비극을 수습하는 건 소방관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연한 마음이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중요한 소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산문집 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문장의 감각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느낌이. 틈틈이 일기는 쓰고 있는데 네, 잘 한번 네.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네, 119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촌각을 다퉈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된 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셨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아찔했던 순간도 있으셨을까요? 그쵸. 되게 생각보다 사이렌이 잘 안 들려요. 왜냐면은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운전하시면서 음악을 항상 곁들이시고 맞아요. 크게 틀어놓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사이렌을 크게 틀어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뒤에 구급차가 오고 있는지를 인지를 잘 못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좀 답답하고 속이 한데 터지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갑자기 당황한 나머지 차를 멈추시는 분이 있고 차선을 양보를 안 하시고 그냥 서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아직도 네네. 그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렇기도 하고 또 골목골목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좌우 맞아요, 안 살피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급 출동할 때는 진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또 제주에는 그 렌터카가 많아가지고 네네네. 이제 운전 서투신 분들이 많죠.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각별히 네, 유의하면서 조심하세요. 운전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주도에서 의외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엄청 많이 나죠. 렌터카가 많아서. 렌터카가 많아가지고. 와. 네.
요즘에는 좀 어떤 종류 출동을 많이 나가시나요? 요즘은 구급 출동은 안 나가고 네. 요즘은 전 구급차가 아니라 물탱크 차를 타고 있어서 네네네. 화재 이제 진압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구급 출동이 한 10번 나면 저희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화재 출동은 한 건 정도? 통계를 제가 정확히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이제 출동을 나가고 보통 출동 나가게 되면 물탱크 차는 이제 소방차 물 떨어지면 거기에 물 보충해주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착대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깨알 같은 정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상생활 속에서 화재를 예방하려면 어떤 작은 실천들을 해야 할까? 네. 근데 이거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네. 뭔가 잔소리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소화기 잘 군데군데 잘 놓고 그 다음에 콘센트 같은 거 네. 문어발식으로 놓지 않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집마다 방마다 네.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같은 거 달아놓고 뭐 그런 것들. 네. 그리고 가연성 물질 같은 거 실내에 놓지 않고. 네. 네, 그런 것들이 화재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사실 네. 그게 이제 계속 또 얘기하다 보면은 네. 또 나중에는 또 그게 처음에는 경각심이 유도가 되긴 하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네. 나이브해지죠. 네. 그런 기본을 잘 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거를 잘 지킬 때 아마 화재가 잘 이제 예방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도 또 가끔 화재 사고가 나서 출동하시면은 네. 또 마음 아픈 사건 사고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것들로 털어내시?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음. 이제 좀 자살을 암시하는 네, 문자를 남기고 남편이 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네. 구급차를 타고 그 휴대폰 이제 신호가 터지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공동묘지였던 것 같아요. 묘지였는데 그 나무 아래에 어떤 아저씨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하면서 저희 신고 받고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목을 맨 상태로 이렇게 계셨어요. 그거 보신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어쨌든 줄은 다 가위로 자르고 눕힌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들것에 실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네네. 이송하는 동안 되게 급박했죠. 어쨌든 빨리 이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몸에 계속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그리고 돌아오면서도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털면서 왔는데 네. 이제 사무실에 도착하니까는 긴장이 막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아팠겠네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하는데 제가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 비슷한. 약간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네.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막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구급대원 한 명이 PTSD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심호흡 좀 해라 하면서 네. 계속 심호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계속 심호흡하고 빨리 잊으려고 해야 돼요. 그냥. 아니 그 중간중간에 혹시 그 소방 공무원 분들께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담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뭐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다행히 잊혀져 가지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잔인한 장면을 본다고 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온다기보다 맞아요. 특정 부분에서 내가 그 좀 이게 반응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좀 처음 느낀 게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몸이 그렇죠. 반응을 해요. 그렇죠. 몸이. 그래서 이건 괜찮은 게 아니다. 그리고 남들이 괜찮다고 하면 절대 저거는 그냥 100%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막 했어요. 너무 또 시인들이 또 조금 더 공감력이나 또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을 다른 이제 구급대원 분들은 그렇게 크게 그죠. 그런 게 반응을 있을 것 안 같아요. 하고 네. 나는 그게 그렇게 그런 건가 네. 하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이거 막 6개월 간다. 현장에서 막 추락하신 분
이런 그 현장을 제가 이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기엔 여기 그게 있으니까 네. 그만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또 약간 이제 분위기 바꿔서 네. 옛날에는 장난전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 줄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장난전화 그래도 있으시죠? 일단 저희는 그 상황실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장난전화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그런 것보다도 뭐랄까 갔을 때 좀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네. 술에 좀 취하신 분들이나 네 저번에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이게 막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넘어지셨는데 얼굴이 좀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머. 이제 어르신 저기 댁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실향민실 수도 있을 근데 듯.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반응 안 하고 네. 이제 덤덤하게 여기 어르신 신분증 좀 볼게요 하니까 네. 옆 동네에 사시는 분이더라고 주소지가 이제 그런 경우들 근데 네. 그건 되게 양호한 편이고 네. 욕하고 때리고 뭐 맞아요. 그런 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겪어본 적 없는데 막 네. 구급차 막 벽돌로 막 부수고 막 네. 저희는 어쨌든 도와드리러 간 거니까 맞아요. 네. 협조를 해주셔야 협조를 돼요. 해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진짜 네. 스트레스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게. 네. 네. 장난전화보다는 출동했을 주피자, 때 네. 제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도 또 직업이 네. 씻을 때 좀 많은 영향을 또 미치시나요? 생각보다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출근을 하면 시인 문경수는 좀 버리는 네.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과 소방관의 영역을 분리하려고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근무했을 때 기억들이 막 나니까 네, 그렇죠. 좀 자연이 좀 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소방과 관련된 시를 써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네. 쓰다 보니까 뭔가 내 생활에서 녹아나는 그런 글들이 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네. 자연스럽게. 네. 자, 제가 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나는 화마와 싸운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얼쩡거린 것이다. 그런 내가 인명수색을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하다 식도 화상으로 순직한 소방관의 고통을 알까? 구조물에 고립돼 퇴로가 막혀버린 소방관의 두려움을 알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 시인님께서 보내주신 에세이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애환이나 마음의 부채감 같은 것이 드러난 글이었습니다. 예. 이는 시인님이 보내주신 시 속에서도 비슷하게 느꼈던 정서였는데요.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좀 그때 양돈장에서 불이 났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진압 요원은 아니었고 구급차를 운전할 때였어가지고 진압을 직접 하진 않았는데 네네. 그때 돼지가 2,000마리 죽었거든요. 그때 네. 그 양돈장 화재가. 근데 그때 되게 추운 날씨였는데 저는 좀 따뜻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불이 따뜻하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바짝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거리에서 네.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내가 소방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또 이제 우리가 매스컴에서 소방관 분들을 보면 이제 땀이랑 좀 검댕 같은 게 네네, 얼굴에 있죠. 묻어서 있죠. 물을 마시는 소방관의 모습 같은 걸 보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소방관 되기 전에. 근데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건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연기 속에서 화재를 불을 끄는 네. 분들이 숨막히고, 네. 그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은 사실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썼던 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3번집을 준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경수 시인께서 아끼시는 문장을 낭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아하는 다른 분의 문학작품도 좋고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일단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쓴 시를 읽어야겠다 생각해서 격월간 그 비정규 노동에 발표했던
제 시 중에 초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문경수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초심. 연필심처럼 뭉툭한 철근을 한쪽 어깨에 인 사람. 좀만 더 잘 휘어졌더라면 보다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 아시바에서 작업을 하다 건물 4층 높이에서 떨어진 인부. 배는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서 엎어진 헬멧처럼 언덕 하나를 만들어내고 금세 빌딩만큼 높아진다. 터지지는 않고 숨은 이내 꺼졌다. 손에 쥔 만년필을 철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 미끌미끌한 종이에 기댄 만년필 촉처럼 굳은 일이라면 어떻게 피해보려는 기질은 글을 쓰기로 마음먹으면서 생긴 것이다. 나는 통유리에 비친 이와 나란히 걷는다. 고층 빌딩에 매달린 낡은 옷가지가 만국기처럼 펄럭이는 농성 현장은 작은 숨김에도 흩어져 버리는 종이 조각처럼 보인다. 라고 메모장에 쓴다. 누가 죽어야만 잠깐 모이는 광장에서 곧 끝난다는 사람들의 절망 예행 연습은 어느덧 진부한 생활로 자리를 잡고 나의 눈망울은 그들이 내려다본 점조직의 밤거리를 닮아간다. 그 눈으로 본 세상엔 건물의 밑바닥과 꼭대기를 잇댄 투명한 철근이 있다. 온몸이 진뭉개져 숨을 헐떡이는 내가 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비장한 작품인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소방 일을 하면서 쓴 것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시상식에서 사실은 그 수상소감 발표할 때 손에 쥔 만년필을 철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했었었는데 네, 멋있네요. 이게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뭐 2년도 안 됐지만 소방관 된지 네. 근데 그것밖에 안 됐는데 벌써 초심은 어디 가고 나의 이 마음은 너무 나이브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을 쓰게 됐어요. 네. 뭔가 나를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때 이런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시인님의 작품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시인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심을 잘 붙들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소방관으로서의 초심이 있고 또 시인으로서의 초심이 있는데 이제 그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겠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리고 네. 내년에 나오는 시집을 위해서 또 열심히 많은 관심 쓰고,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걷는 사람 출판사에서 네, 나올 준비 것 같습니다. 중입니다. 네네. 네, 끝으로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정의해 주신다면요? 나의 엔잡이란 생활이다. 좀 네. 다소 평범한데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생활이라고 말하려면 그 덤덤하게 되려면 그만큼 좀 어떤 고된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소방관 한 분이 20년 차 소방관이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화마에 들어갈 수 있냐, 어떤 용기로 들어가시냐 하니까 그게 뭐 용기가 필요하겠냐. 그냥 나는 이게 생활이니까 하는 거다. 라는 말이 너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너무 놀랍네요. 그래서 저도 엔잡이란 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엔잡러의 수다, 문장의 소리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굉장히 그 특별한 저한테 경험으로 남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소방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소 좀 어둡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다른 분들 은행원으로 일하시는 소설가분 윤치규 소설가님. 네, 근데 그분은 말씀을 진짜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죠. 아니라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어떻게 시간이 훌쩍 또 지나가지고 네. 저는 나름대로 재미있었는데 네. 그 소설가님들이 훨씬 말씀을 잘하세요. 네. 그래요? 네. 시인분들도 말씀을 잘하시지만 소설가님들이 월등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되게 재미있는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문경수 시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주였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 광고는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간을 낸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와 함께 문장의 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부티 컴퍼니에서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